한국사 속의 사랑. 피바람을 일으켜 정조를 지키고 백년해로를 한 길정녀. 조선 영조 때의 경기도 인천에 신명이라는 선비가 있었는데 준수한 외모에 청명했고 소년 시절에 이상한 꿈을 꾼 적이 있었습니다. 노인이 대여섯 살 먹은 소녀를 데려왔는데 얼굴에 구자가 11개나 있어서 그 모양이 아주 기괴했습니다. 이 아이가 뒷날 그대의 짝이니 백년해로하리라. 그런데 신명이는 마흔의 아내를 잃어 백년해로는 어림도 없는 말이었는데 이후 다시 혼인하고 싶었지만 여의치 않아 호라비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마침 아는 사람이 평안도 영변에 부임해서 신명이도 따라가 그 밑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신명이는 예전에 그 꿈을 다시 꾸었습니다. 노인이 여인을 데려왔는데 이제는 장성한 상태로 여전히 얼굴에는 구자가 11개가 있었고 노인이 말했습니다. 이 여인이 장성했으니 그대에게 보내노라. 신명이는 꿈에서 깨어난 뒤에도 어찌된 영문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 고을에는 길시성의 정녀라는 처녀가 있었는데 일찍 부모를 여의고 숙부 집에서 길쌈을 해서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처녀가 짠 배는 고을 최고의 상품으로 유명해서 신명이에게도 그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알아보니 길정녀는 배만 잘 짜는 것이 아니라 품위와 교양이 넘치며 자태도 고아한양 양반집 규수 못지않았습니다. 신명이는 길정녀의 숙부에게 중매쟁이를 보내 혼인 의사를 전달했는데 숙부는 신명이가 이미 40이 넘었고 후치로 가는 것이라 망설였지만 결국 허락하고 말았습니다. 길정녀도 이미 20이 넘어 혼기가 넘은 상태였기 때문인데 혼인을 하고 나서야 신명이는 자기가 꾼 꿈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11개는 한자로 쓰면 10일이고 여기에 구를 합하면 길이라는 한자가 되는 것으로 바로 길정녀의 길을 가리키는 말이었던 것입니다. 몇 달 후 신명이는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고향에서 자리를 잡은 뒤에 길정녀를 불러들이겠다고 약조를 했는데 형편이 여의치 않아 길정녀를 데려올 수가 없었습니다. 길정녀의 친척들은 신명이는 이제 있고 다른 사람에게 시집가라고 채근하기 시작했는데 이때 이웃 고을인 운산의 사또가 길정녀의 미모에 대해 듣고는 첩으로 맞이하고자 했습니다. 운산에는 길정녀의 당숙이 살고 있어 운산 사또에게 길정녀를 데려오겠다고 약속하고 많은 재물을 받았습니다. 당숙은 길정녀에게 며느리를 얻게 되었는데 신부옷을 만들어야 하니 자기 집으로 와서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지아비가 따로 있는 몸이라 함부로 외간 동네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신명이가 허락하면 올 수 있겠느냐? 그럼 갈 수 있습니다. 이때 신명이는 친척인 조관빈이 평안감사로 있어 평안가명에 머물고 있었는데 당숙은 신명이에게 연락하는 척하고는 그의 글씨를 흉내내서 도와주라는 서신을 만들었습니다. 길정녀는 어쩔 수 없이 당숙을 따라서 그 집에 가 옷을 만드는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길정녀가 온 것을 알고 운산 사또가 그 집을 찾아와 길정녀의 모습을 한번 보기를 원했습니다. 당숙은 큰아들을 시켜 억지로 길정녀를 창가에 서게 해서 운산 사또에게 모습을 내보이게 만들었는데 운산 사또는 길정녀의 미모에 반해서 당숙에게 치하했습니다. 이런 미모는 처음 보았네. 한양의 아름다운 여자라 해도 따라오진 못할 것일세. 그때서야 당숙의 흉계를 알게 된 길정녀는 기가 막혀서 그 자리에서 혼절하고 말았는데 길정녀가 정신을 차리자 당숙이 그녀를 살살 달랬습니다. 운산 사또는 젊은 무관이고 앞길이 창창하다. 사또를 따르면 내 복록이 무궁무진할 것이다. 어찌 별 볼 일 없는 놈을 기다리느라 인생을 망칠 것이냐. 하지만 길정녀가 완강하게 거부하자 당숙은 길정녀를 별실에 감금해버렸는데 강제로 혼인을 시킬 작정이었습니다. 길정녀는 식음을 전폐하고 방 안에 있던 삼을 꼬아서 온몸에 칭칭 감았는데 겁탈당할 것을 방비할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생각해보니 이렇게 먹지 않다 죽어버리면 자기만 억울하다는 것을 깨달아 당숙의 뜻에 따르는 척하면서 밥을 달라고 해서 배불리 먹으며 체력을 길렀습니다. 당숙이 정한 혼산날이 되자 드디어 문을 열어주었는데 길정녀는 갇힐 때 부엌칼을 하나 숨겨 가지고 있어 문이 열리자마자 뛰쳐나가 제일 앞에 섰던 큰아들부터 푹 찔러버렸습니다. 이어서 소리를 지르며 닥치는 대로 사람들을 베고 찌르는데 움직임이 성광 같고 눈에서는 분노의 불길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길정녀도 반격을 받아 머리가 깨지고 피가 온 얼굴을 뒤덮고 몸으로 흘러내렸는데 그 무시무시한 모습에 무관 출신인 젊은 운산사또도 넋이 나가 방 안으로 도망쳐 문고리만 붙들고 떨고 있었습니다. 길정녀는 한방 발길로 문짝을 날려버리고 방 안으로 뛰어들어 분을 참지 못하고 창문을 손과 발로 차니 모두 부서져 내렸습니다. 길정녀가 칼을 들고 사또를 가리키며 분노의 일성을 내뱉었습니다. 나라의 은혜를 받아 고을을 다스리는 자리에 있는 놈, 백성을 보살필 생각은 아니하고 흉악한 자와 결탁해 사대부의 부인을 핍박하느냐. 금수만도 못한 짓이고 천지간에 용서받지 못할 죄로다. 내가 장차 너를 죽이고 나도 죽어 내 원한을 풀리라. 난리가 난 것을 알고 동네 사람들까지 몰려와 이 광경을 보고 그녀의 서리빨 같은 말에 감탄을 금치 못했는데 사람들이 흥분한 것을 보니 사또는 더욱 움츠러들었습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저 못된 놈의 말에 속아 넘어갔을 뿐이니 저놈을 내 징치하여 부인께 사죄드리겠으니 너그러이 용서해 주길 바랍니다. 사또는 형리를 불러 당숙을 잡아들이게 하고는 꽁지가 빠져라 달아났는데 이웃 사람들은 길정녀의 집에 통지를 보내 그녀를 맞이해 가게 하고 이 사실을 평안가명과 신령이에게도 전달했습니다. 평안감사조관비는 이 소식을 듣고 놀라고 분개하여 운산사또를 즉각 파직하고 당숙 부자를 모두 잡아와 엄히 처벌했습니다. 길정녀를 불러서 치하하고 금품을 후이 내렸는데 신명이는 길정녀와 함께 한양으로 가서 아현의 집을 구한 후 백년해로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 한국 사속의 사랑은 피바람을 일으켜 정조를 지키고 백년해로를 한 길정녀였습니다.